2월 16일 화요일이거든요.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팔란티어를 대응해야 될까요? 바로 그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잠깐, 이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팔란티어 32번째 영상입니다. 일단 여러분, 팔란티어 주식을 갖고 계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되게 힘드셨죠? 지금 바로 기술적 분석 차트 보여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큰 서클, 동그라미가 뭐냐면 데모데이를 앞두고 팔란티어가 보여주었던 멋진 모습이었거든요. 45불까지 올랐고요. 그 뒤로는 예상했던 대로 항상 이런 실적, 그러니까 데모데이의 호재가 끝나면, 이제 뭐 흔히 여기서 쓰는 말로 약발이 끝나면 이제는 점차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IBM 회사와의 계약 거래에 있는 호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클에 보면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그 밑에 아쉬움, 물음표, 다행임, 물음표, 딱 두 가지를 정해놨잖아요. 첫 번째 아쉬움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런 데모데이, 그 다음에 IBM 계약, 이런 호재를 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좋았던 데모데이도 시장의 반응 평가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런 좋은 호재, 뭐 데모데이의 평가가 안 좋았으면 IBM이 계약을 했겠습니까? IBM이 얼마나 능그로이 같은 회사인데. 근데 저러한 좋은 호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는 타이밍이 참 안 맞아요.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롤러코스터 장세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가 저는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시장이 안 좋은 때에 IBM이 아니죠. 팔란티어가 시장이 참 안 좋은 때에 그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 이게 참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하얀색 지지선 제가 그어드린 거 보이시죠? 하루하루의 그 주식 캔들의 모양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뭐 하루 오르고 그 다음에 3일 내리고 뭐 4일 오르고 그 다음에 6일 내리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주식을 항상 보실 때는요, 큰 그림을 보고 보셔야 돼요.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또는 뭐 일봉 차트도 이렇게 쭉 늘려서 보시면, 그렇죠. 저점을 많이 갱신해 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상승 추세선이 꺾이지 않았어요. 우상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참 다행인 모습이죠. 여러분, 수많은 종목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데, 물론 팔란티어가 좀 스퀘어와 같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참 좋겠죠. 스퀘어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보이세요? 스퀘어의 지금 1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쫙!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스퀘어를 왜 안 사지? 다시 팔란티어로 돌아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9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다행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팔란티어를 사랑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2월 16일 실적 발표율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저는 참 아쉬워요. 이 어닝데이인데, 왜냐면 2월 15일이 장이 없어요. 이 대통령 프레지던트 데이에서 2월 15일이 주식시장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없고 그 다음 16일날 실적 발표하는 게 팔란티어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최소한 팔란티어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악재죠. 최소한 월요일날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보고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날 없이 16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 그날에 바로 하루 쉬고 오픈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하는 시장이 아니라 대응하는 시장이에요.
뭐 주식시장 예측 30% 대응 70%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린이 시절에는요 예측은 10% 미만으로 낮추시는 게 낫고 90% 대응으로 가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대응이라는 뭐냐? 2월 16일 날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 물론 미국 현지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워낙 팔란티어 자체가 이 기업 자체가 보안을 중시하는 데기 때문에 2월 16일 날 뚜껑을 딱 열어보지 않고는 사실 어떠한 실적 발표가 나올지는 몰라요. 예측만 하는 거죠. 그동안 보여줬던 팔란티어가 계속 뭐죠? 각 기업들 그다음에 정부 기관들과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는 것들 보면 4분기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그 계약의 건수들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일본 이후로 사실 코로나의 수혜라고 하죠. 일본 이후로 지금 국가와 계약이 체결됐다는 호재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한 열 몇 개 국가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더라고 하는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악재죠. 그렇죠? 결국 실적 발표일이 어떻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좋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포지션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뭐 제가 내일 정도에 이제 이번 주 중을 또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또 올려드리겠지만, 일단 팔란티어만을 봤을 때는 그다음 3일 정도 후에 이제 락업 해제를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적 발표는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만 락업 해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선착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상담하다 보니까 2시간 가까이 어찌하다 보니까 그룹콜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예측하지 못한 악재, 예측하지 못한 호재가 터졌을 때 시장이 급등을 하죠. 이미 노출이 된 악재에 대해서는 시장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팔란티어의 락업 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11월, 10월부터 쏟아져 나왔던 얘기예요. 팔란티어 급등할 때부터. 그로부터 지금 벌써 2달, 3달, 4달이 흘렀거든요. 그렇다면 팔란티어의 락업 해제, 물량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이미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량이 풀려서 주식이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30불이 깨질 수가 있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20불까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왜냐면 30불이 무너지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락업 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악재로서의 그 악재로서의 그 약발은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얼마 전에 락업 해제가 됐던 BIGC 종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줬던 거잖아요. 실적 발표일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쵸? 예상치보다 훨씬 좋으면은 날아갈 수도 있고, 어중간하게 좋으면 이 데모데이 앞두고 오른 다음에 내린 것처럼, IBM 호재처럼 오른 다음에 내린 것처럼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어찌됐든 이제 그토록 팔란티어의 그 주주들의 발목을 잡았던 락업 해제일이 2월 19일 이번 주에는 끝났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정말 홀가분해진 거죠. 진짜 쇼생크 탈출이지. 이제는 정말 홀가분해진 거죠. 자, 여러분, 팔란티어를 장기적으로 길게 멀리 가져가실 분이라고 한다면 팔란티어가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뭐 50불 안 넘겠습니까? 저는 한여름이 오기 전에,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50불 안 넘을까요? 전 넘는다고 봐요. 하지만 초창기 때 정말 뭐 9불 10불 때 저희처럼 팔란티어를 잡은 분들은 걱정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팔란티어 매수가가 25불에서 30불 사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되게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단타로 또는 스윙 전략으로 끊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사서 묻어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때그때 이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금 잡아가는 저는 매매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돌아오는 화요일 팔란티어를 어떻게 이측할 것인가, 그러니까 팔란티어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일단 실적 발표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가 터졌을 때. 오케이. 두 번째, 중간 예상만큼,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의 실적 발표. 세 번째는 예상보다 더 처참한 최악의 성적 발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실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지금 깊은 조정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영향이 일단 제일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데모데이 앞두고도 여러분 시장, 저기 팔란티어 굉장히 눌렸던 거 아시죠? 차트 보십시오. 이제는 밝혀졌죠. 기관들이, 그쵸, 물량을 털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데모데이 앞두고 심지어 CD 보고서에서는 팔란티어를 한 주당 10불까지 쳤었던 거 기억나시죠? 전형적인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서 붙은 다음에 데모데이 때 팔아쳤던 거, 그쵸? 그렇다면 지금의 팔란티어의 저런 하락이 또 한 번 물량을 털기 위한 그런 것이냐, 이게 이제 한쪽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에 대한 실망적인 매물이 이제부터 쏟아지는 것이냐, 이게 지금 두 번째. 양쪽 의견이 미국 현지에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측보다는 두 가지 대응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 그게 팔란티어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지름길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팔란티어 영상 33번째는 바로 2월 16일 또는 2월 19일, 어찌됐든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